안녕하세요. 공간개발 청년입니다. 올해 3월달에 한 건물주가 연락이 오셨어요. 건물 스펙은 층별로 70평, 실평수가 70평씩 5개 층, 약 한 300평에서 400평 정도가 되는 제가 맡은 컨설팅 건 중에 가장 큰 현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스터디 카페를 2-3개 층 정도 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오시텔이나 아니면은 공유 오피스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 지역은 누가 들어도 스터디 카페 거기 당연히 잘 되지 하는 곳이에요.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증명해봐 라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지 분석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전층을 스터디 카페로 진행을 하되 4, 5층은 워크스페이스,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약간 오피스 회원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상황이었고, 점주님도 제 제안에 있어서 100% 동의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단박공사를 맡아주셨던 인테리어 업체, 이 현장보다는 규모가 저희가 훨씬 더 작지만 그래도 건물 하나를 통으로 이렇게 공사를 맡겼었을 때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이 업체를 추천을 해드려서 실측을 맡겼었습니다. 1차 도면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전주님이 연락이 오시는 거죠. 인테리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업체가 하나가 더 있다, 비교 견적을 받아보겠다 라고 하셔서 타 업체의 인테리어 견적과 도면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견적은 동일하게 나왔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나왔고 도면 자체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컨설팅까지도 이제 의뢰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면에 있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될 내용, 점주님이 체크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2차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타업체에서 만들어준 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공간이 아까울 정도로 공간을 못 잡았어요. 아무리 300평이라고 하더라도 평수 한 평 한 평이 중요하고 죽는 공간 없이 잘 구획을 해야 되는데, 이 도면을 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거는 각 층별로 실외기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점주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실외기는 옥상이나 1층으로 분배를 해버리고 실내 공간은 이 실외기실이 빠진다고 하면은 푸드존이라든지 미팅룸이라든지 안마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서 점주님도 납득을 하시고 인테리어 업체한테 다시 재요청을 드리고, 여러 가지 도면 수정이 많았어요. 이건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좌석 크기라든지 동선을 편리하게 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수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체가 처음 해온 도면대로 했다고 하면은 건물 자체가 되게 아까운 건물이 돼버릴 뻔하는 순간에 모든 결정을 하실 때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의한 끝에 놓치는 거 없이 구획이 잘 되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도 그쪽 업체 계약서를 보고 저한테 이제 검토를 받으시고, 저도 이제 인테리어 계약서가 이상한 게 없고 뭐 잔금이나 뭐 중도금, 계약금 이런 것들은 비율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드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은 실력이 좋은 업체한테 이런 디자인이 좋아요 라고만 얘기하더라도 마감 부분은 얼마든지 디벨롭이 가능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한다 했었을 때는 편의시설서부터 이제 배관, 설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제가 찾아본 결과 건물이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로 통으로 공사를 맡았었던 분은 아니세요. 깨끗한 한 층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하시고 소형 평수 공사하시고 이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300평짜리 공사를 처음 맡으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좀 불안한 거죠. 화장실 설비도 다시 해야 되고 배관 설비도 다시 해야 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골조 말고는 실내를 다 털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점주님한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점주님이 그 디자인에 꽂히신 거예요. 디자인에 꽂히셔서 이 업체한테 하고 싶다, 견적도 똑같고 인테리어 마감이 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미스테리인 게 부동산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꽂히면 답이 없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부동산을 저도 사고 팔고 한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꽂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말이 잘 안 들리셨나 봐요. 그 업체랑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2차 운영 컨설팅은 이제 오픈 일주일 전에 방문을 드려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고, 공사 기간은 약 한 2달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공사가 4달 가까이가 걸렸어요. 엄청난 데미지죠. 점주님도 아무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비용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되게 중요해요. 계약서 자체에 명시가 되는 내용이기에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꼭 점주님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공사 기간이 밀린 거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공사 자체가 엉망입니다. 내일 모레 오픈인데 CDG 의자가 안 와 있는 거죠.
전기 배선도 밖으로 나와 있고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그냥 공사 현장이에요. 제가 점주님한테 미루자, 오픈을 미루는 게 맞겠다, 완성이 되고 하는 게 맞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주님도 기간이 계속 너무 많이 밀렸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더 밀리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처럼 싫으신 거예요. 안 된다, 의자만 도착하면 바로 오픈하자 하셔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빨리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요청을 드려라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연락을 안 받으세요. 오픈 날짜가 정해져 있고 사전 예약자들도 170명, 무려 170명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입금까지도 다 받았어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가 마무리를 안 하고 잠수를 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인테리어 업체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공정별로 업체들만 보내서 찔끔찔끔 해결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는데 속 터져서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1, 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무려 10억이 가까운 돈을 지불해가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공사가 마무리도 안 되고 잠수를 타고.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댓글이랑 뭐 이런 것들에 사장님 연락 좀 받아주세요, 사장님 왜 연락 안 받으시나요, 대표님 연락 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공사를 어느 정도 80% 90%까지는 완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자금이 다른 현장으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지어주는 거죠. 그렇게 공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큰 공사를 그런 분이 맡으셨어요. 이걸 맡고 싶어라 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직접 현장을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레퍼런스 때 이렇게 하고 잠수를 탄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점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 좀 찍어달라고. 이 업체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상황인 거죠. 매일같이 저랑 통화하십니다. 오늘도 통화를 하고 왔어요. 오픈 자체를 이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바로 에어컨에서 물이 샙니다. 아래 책상 있고 학생들 와 있는데 물이 새는 상황이에요, 에어컨에서.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이 안 되는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니 읽기는 해요. 읽고 에어컨 업자가 와가지고 점주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납을 좀 해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세요. 점주님이 너무 황당하시죠. 난 인테리어 업체한테 돈을 다 줬는데 대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한 상황에서 에어컨 업체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삼성에서는 이 에어컨이 1년번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대금 납부가 안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게끔 에어컨을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협박을 해요. 점주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키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불렀는데 업체에서 대금 납부해라, 대금 납부 안 하면 시동 꺼버리겠다.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일주일 뒤에 화장실에서 물이 샙니다. 화장실 방수공사 너무나도 기본적인 설비예요. 방수공사가 됐다고 하면은 일주일 만에 물이 셀 리가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회원들 이미 다 들어왔고 돈 결제 1000만원어치를 다 받아놨고 공사가 마무리도 안 됐지, 화장실에서 비 새지, 열람실에서는 에어컨에서 물이 새지. 총체적 난국이죠. 그 상황에 인테리어 업체는 연락이 안 되지. 아, 진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또 다시 또 화가 나고 하는데, 이 점주님은 법적인 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주님이 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공사를 맡겼었던 다른 점주님들한테 연락을 해봅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신데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점주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현장 마무리가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약 10억 가까이 되는 거에 있어서 기업 이윤이 얼마가 잡혀 있었는데 점주님은 너무 의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점주님이 폭발하시는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요새 핸드폰 가지고 집에 있는 에어컨 옆에만 가더라도 삼성 어플이나 LG 어플 깔면은 기계 연결하라고 알림이 계속 떠요. IoT로 원격으로 사용하라고, 어플 내에서. 이제 이분은 전층을 하시다 보니까 에어컨이 몇십 대예요, 몇십 대. 에어컨만.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업체에 전화를 해요. 왜 연결이 안 되냐. 그 업체가 하는 말이, 이거는 에어컨이 IoT 기능이 없는 에어컨 기계에 IoT 모듈을 설치를 한 상황이어서 점검구를 열어야지만 IoT 연결이 가능하다. 원격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주님이 폭발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견적서를 저랑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제품명에 삼성 IoT 4A라는 에어컨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을 견적서에 있는 제품으로 넣지 않고 재고 상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물어봤는데 IoT 기능이 없는 모델은 2, 3년 전에 단종이 됐고 작년까지 그 재고를 판매를 했었대요. 올해서부터는 그 제품을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제 그 IoT 모듈을 넣어놓고 IoT 에어컨이다 대신 연결하려면은 점검구 열어서 직접 커넥트를 해야 된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니까 이거 법적인 걸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업체들이 조금 일반인들이 검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레퍼런스만 보고 이 업체가 신뢰가 가는 업체인지, 견적만 보고도 신뢰가 가는 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업체 자체는 나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인테리어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몇 명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사기를 치시려고 하신 건 아니어도 결국에는 이게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세요. 아직까지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안 해주고 계세요. 강의실에 뭐 롤스크린이 전동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수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정말 이런 짜잘한 것들까지도 다 한 번에 안 해주시는 거죠. 모든 구독자분들이랑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체의 공사를 제발 안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제 공사를 맡겨봤어요. 제 공사를 맡겨봤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보고 신뢰를 쌓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공사를 지금까지 잘 됐는데, 공사에 하자가 없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에는 그때 실수가 있다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눈에 보여서 좀 그런 피해를 좀 막아보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분노가 표출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말이 좀 세게 나오고 억양도 세게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많이 순화시킨 내용입니다. 정말로. 여러 개의 일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던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공사가 이렇게 돼버렸지만 저한테 운영 컨설팅을 같이 맡기시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